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말을 잘하고 옷을 잘 차려입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꾸며낸 말이나 겉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의 교양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식사 자리, 그 순간이야말로 인격이 드러나는 무대라는 뜻입니다. 밥상은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탐욕을 감출 수 없고 교양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젓가락을 언제 드는지, 옆 사람을 어떻게 챙기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의 말솜씨나 직업, 지위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식사만 보아도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의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고스란히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말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이라도 음식 앞에서 욕심내는 순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밥 한 그릇을 대할 때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철학자 공자 역시 이와 같은 뜻을 남겼습니다. 작은 예의가 큰 덕을 만든다. 밥 먹는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큰 인격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옆의 사람은, 그리고 나 자신은 밥상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릇을 훑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드는가? 오늘부터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이 깊은 가르침을 따라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부 첫 숟가락 욕망과 인내의 갈림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식사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이 오르내리는 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성품과 인생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머리의 기다림이 곧 인생의 인내다. 밥을 앞에 두고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 그 사소한 순간이야말로 평생의 습관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밥상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눈빛이 반짝이며 음식을 훑어보고 어떤 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앞의 반찬을 욕심스레 먼저 차지하려는 태도는 인생의 다른 자리에서도 탐욕을 감추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절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로는 겸손을 강조했지만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남들보다 먼저 손을 뻗고 좋은 반찬부터 집어먹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의 행적을 두고 보니 작은 탐욕이 결국 큰 부정을 낳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작은 자리에서 절제를 못하는 자는 큰 일에서도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첫 숟가락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질서와 인내, 배려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은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순서를 존중합니다. 반대로 조급히 젓가락을 들이대는 사람은 인생의 고비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해 실수를 거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부모가 먼저 차려진 밥상에 감사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 태도를 따라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먼저 욕심내어 반찬을 집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습관은 아이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밥상머리 교육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도덕을 길러내는 교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영혼이 드러난다. 그가 말한 작은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숟가락 앞에서 보이는 욕망과 인내, 그 선택이 평생의 성격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이 갈라지고 품격 있는 삶과 이기적인 삶이 구분됩니다. 정약용은 밥상머리의 교양은 곧 삶의 교양이다라며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반찬 하나를 남보다 먼저 차지하려는 사람, 또는 기다리며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 차이를 오늘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첫 숟가락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과 절제, 탐욕과 인내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줍니다. 2부. 자리와 태도, 겸손의 무게. 밥상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앉는지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성품은 뜻밖에도 자리 하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나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밝고 시원한 자리, 반찬이 가까운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가까운 자리는 늘 인기가 많지요. 그러나 그 욕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두르며 먼저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남은 자리를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의 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큰 연회를 열었는데 어떤 이는 아직도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상석에 앉아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 사람은 자기만 아는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언제나 구석자리나 불편한 자리를 먼저 택했습니다. 나는 어디 앉아도 밥맛은 똑같지요. 이렇게 웃으며 양보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에게 더 큰 존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리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 셈입니다. 정약용은 밥상머리의 예절을 통해 사람의 교양을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가 좁아도 남을 먼저 앉히고 불편해도 참고 앉는 마음은 그대로 그 사람의 배려와 겸손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 가정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협동으로 이어집니다. 앉는 자세 또한 소홀히 볼 수 없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정히 앉는 사람은 마음가짐 자체가 정중합니다. 반대로 비스듬히 기대거나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습관을 드러냅니다.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자세 하나가 타인에게는 신뢰와 불편 사이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순서를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도 전에 먼저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질서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작은 기다림 하나가 인내와 존중의 표현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큰일에서도 차례와 절차를 무시하게 됩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상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이는 마음에서도 순서를 잃는다. 비록 큰 경전의 문장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작은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성급함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깔려 있다는 뜻이죠. 한편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도 자주 드러납니다. 명절이나 큰 모임에서 부모님께 자리를 양보하는 자식은 그 자체로 가정의 화목을 지킵니다. 반대로 나는 여기 앉아야겠다 하며 좋은 자리만 고집하는 자식은 작은 행동 하나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사소함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가정의 온기가 스며 있는 것입니다. 자리와 태도는 결국 남에 대한 배려의 척도입니다. 혼자 편한 자리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남을 먼저 앉히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간관계의 두께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리 선택은 단순히 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권위의식까지 비춰준다는 점입니다. 권력과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석에 앉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때로는 기분마저 상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앉아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리에 높고 낮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결국 삶 전체를 압축한 장면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순서를 존중하는 태도, 자세 하나에 깃든 겸손. 이 모든 것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리 하나를 두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됨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자리와 태도, 겸손과 배려. 이 작은 차이가 결국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3부. 도구와 움직임 교양의 시험대. 밥상에서 사람을 볼 때 그가 젓가락과 숟가락을 어떻게 다루는지 꼭 살펴보십시오. 그 모습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교양과 인내심, 그리고 평생 길러온 습관이 집약된 장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의 작은 예절이 곧 큰 인품을 드러낸다. 젓가락을 잡는 손끝,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자세 같은 사소한 동작 속에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품성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젓가락을 들자마자 큰 반찬만 집어 올립니다. 그 손끝에는 조급함과 욕심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조용히 가까운 반찬부터 집고 다른 이들이 덜기 쉽게 자리를 비워두기도 합니다. 단순한 젓가락질 같지만 그 차이는 공동체 속에서의 태도와 배려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은 습관 속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으로 평가된다는 말이죠. 젓가락을 다루는 자세는 바로 그 습관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한 실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지방 관리가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그중 한 젊은 학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곧게 잡아 적당한 양만 집어들고 흘리지 않도록 천천히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연회가 끝날 즈음 어른들은 하나같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한다. 그 후 그는 신뢰를 얻어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젓가락질 하나가 그 사람의 앞날을 바꾼 것입니다. 반대로 숟가락을 아무렇게나 휘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을 푸면서 흘리거나 밥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떠 입가에 흘리는 모습은 겉으로는 단순한 실수 같지만 사실은 마음가짐의 산만함과 성급함을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가짐이 드러난다라며 사람을 평가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젓가락을 잡는 방식에도 교육과 가정환경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단정한 식사법을 보여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바르게 젓가락을 잡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대충 익힌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그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곧 인생 교육이라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움직임의 속도입니다. 젓가락이 빠르고 성급하게 오가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급해 일을 서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느리고 소심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중대한 순간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이입니다. 식사 도구를 내려놓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정중하게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는 이는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러나 쾅 소리를 내며 내려놓거나 아무렇게나 던지듯 두는 이는 자기도 모르게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그 안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성격의 세밀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술잔을 두 손으로 정중히 올려드리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 손으로 툭 내미는 이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사소한 손끝의 움직임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을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습관이란 억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며 진짜 마음이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밥상에서의 도구와 움직임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잣대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지 않아도 짧은 한 끼 식사 자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과 습관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젓가락을 서두르며 남보다 먼저 움직이진 않으셨습니까? 숟가락을 아무렇게 놔두며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자리에 드러나는 예절이 큰 일을 맡길 만한 그릇을 결정한다.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젓가락 한 번, 숟가락 한 번에도 정성을 담아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품격을 빛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4부. 반찬과 리듬 삶의 질서를 비추다. 밥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반찬을 고르는 습관과 먹는 리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먼저 고르는가, 어떻게 먹는가 하는 단순한 행동 속에서 그의 만족과 욕심, 질서와 절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선 반찬을 고르는 태도를 살펴봅시다. 어떤 이는 항상 가장 좋은 반찬만 먼저 집습니다. 큰 고기 조각이나 눈에 띄는 것부터 차지하려는 습관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사실은 인생 전반에 깔린 욕심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가까이에 있는 반찬부터 차례대로 집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먼저 손을 뻗기보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남겨둡니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비추어 줍니다. 실제로 한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밥상이 차려지자마자 가장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불편한 공기로 번졌습니다. 저 아이는 언제나 자기만 챙기네. 작은 불만이 쌓이면서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 한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던 반찬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모두가 덜고 난 후에야 작은 조각을 집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가족들은 저 아이는 참 사려 깊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찬 하나 고르는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가르고 관계의 거리를 만드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먹는 속도와 리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먹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급해 결정을 서두르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서둘러 넘어가곤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삼키는 습관은 인생에서도 늘 결과만을 쫓아 과정을 놓치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게 먹는 사람은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적당한 속도로 차분히 그러면서도 함께 먹는 이들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삶의 리듬입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어떤 노인은 늘 음식을 천천히 그러나 안정감 있게 드셨습니다. 옆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보조를 맞추되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왔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모를 심을 때는 물길에 맞추어야 하고 추수를 할 때는 햇볕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밥상머리 습관은 그 삶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반찬을 나누는 태도에서도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더 많이 담으려는 사람, 아무렇게나 푸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고루 나누려는 사람, 적당히 덜어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속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작은 나눔의 습관이 쌓여 크고 작은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고르는 방식은 그 사람의 만족과 감사의 정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늘 특별한 것, 남보다 좋은 것을 원한다면 그 마음은
세상살이에서도 끊임없는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눈앞의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늘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밥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만의 접시에 반찬을 잔뜩 담아두고 다른 사람을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옆 사람에게 먼저 권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 순간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신뢰가 생깁니다. 밥상머리에서의 리듬은 단순한 먹는 속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욕심내지도 소홀히 하지도 않게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만이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밥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좋은 반찬만 먼저 집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리듬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자만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나치게 늦어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찬과 리듬, 이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 작은 습관이 결국은 관계의 신뢰와 인생의 균형을 결정합니다. 밥상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니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내 습관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내 삶을 돌아보는 첫걸음입니다. 5부. 대화와 눈빛 마음의 깊이. 밥상을 함께할 때 사람의 성품은 말하는 방식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삼키기도 전에 입안 가득한 채로 말을 꺼냅니다. 또 어떤 이는 충분히 씹고 삼킨 뒤 차분하게 대화에 참여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절제력의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밥상머리의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작은 습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보십시오. 어떤 이는 늘 가벼운 이야기 혹은 남을 헐뜯는 말을 일삼습니다. 그 자리는 곧 불편해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사람들은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밥상머리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꺼내고 옆 사람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 대화는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엮어줍니다. 한 번은 한 상가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조차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그는 이후로 두고두고 분별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상주를 챙기고 식사 중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 사람은 마음이 깊다라고 여겼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밥상이었지만 대화의 품격이 사람의 품격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눈빛 또한 중요합니다. 식사 중 눈을 마주치며 차분히 말하는 이는 솔직하고 당당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반대로 눈을 피하거나 다른 데를 보며 말하는 이는 속에 숨기는 것이 있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눈빛까지 함께 읽어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입의 말은 작고 가볍지만 사람의 무게를 드러낸다. 밥상에서 내뱉는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판을 좌우하고 가정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경고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두 귀와 한 입을 주었다.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뜻이다. 식사 자리에선 말보다 귀가 커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늘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이의 말을 끊는 사람. 그런 이와의 밥상은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차분히 듣고 짧지만 의미 있는 말로 화답하는 사람과의 밥상은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밥상머리에서의 대화와 눈빛은 음식보다 더 오래 남는 인상을 줍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이
그 사람의 진심과 교양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청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서의 대화 태도는 곧 여러분의 인생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6부. 어려움 속의 식사 진짜 성품. 사람의 진짜 성품은 평소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풍족할 때는 누구나 예의를 지킬 수 있고, 편안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웃으며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밥을 먹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번은 시골 마을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준비한 음식이 부족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이게 뭐냐,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괜찮습니다. 조금 덜 먹어도 되지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태도 하나에서 그의 깊은 품성과 인내를 보았다고 합니다. 밥상이 풍족할 때는 누구나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고비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공간, 시끄러운 환경, 낯선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떤 이는 금세 얼굴을 찌푸립니다. 나는 이런 자리 불편하다. 왜 이런 걸 먹어야 하나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 또한 경험이지요. 주어진 것에 감사합시다라며 차분히 수저를 듭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누가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누가 마음이 좁은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식당에서 직원이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밥상머리에서 그들의 고생을 존중하며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품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약하다고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교양을 갖추려 해도 결국 그 본성이 드러나고 맙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직원들 앞에서 친절한 듯 보였지만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명령하는 모습이 목격되자 사람들의 마음은 금세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만 친절했구나. 밥상에서 보이는 순간의 무례가 오랜 세월 쌓아온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종업원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니고 유난스럽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꾸준한 태도는 주변 동료들의 존경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저 사람은 작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의 식사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풍족할 때의 미소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부족할 때의 미소는 진심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의 예의는 누구나 지킬 수 있지만 불편할 때의 예의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 자리와 환경이 불편할 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인내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밥상은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풍족할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웃는 이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알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만한 벗이며 믿을 수 있는 동료입니다. 7부. 식사의 끝과 술자리 가면을 벗는 순간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본성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식사의 마지막 순간과 술자리에서는 그동안 가려졌던 가면이 벗겨지듯 있는 그대로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음식 한 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정성껏 먹고 자리를 깨끗이 하는 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흘리고 남기며 아무렇지 않게 일어서는 이는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실제로 한 모임에서 있던 일입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한 젊은이는 자신의 그릇을 가지런히 모아 종업원이 쉽게 치울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옆에 있던 어른들은 저 친구는 어디서든 인정받겠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휴지를 아무렇게나 흘리고 그릇을 어질러둔 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겉은 번듯해도 속은 비어있다라며 단번에 평가해버렸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무게를 드러낸 것입니다. 술자리에서는 본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억눌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술자리는 사람을 시험하는 자리라 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늘 점잖아 보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그는 돌연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 알았습니다. 평소의 웃음은 가면이었고 그 속에 숨어있던 교만과 불만이 술을 빌려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술자리를 통해 더 따뜻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술이 돌자 먼저 잔을 채워주며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와 잔을 채워주는 손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술은 그의 가면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심을 더 또렷하게 비추어준 셈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한 잔의 술이 사람을 드러낸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삶을 변명하지 않았던 인물이지요. 그가 말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정약용 역시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밥상머리의 교양과 술자리의 절제가 사람됨의 근본이다. 밥을 먹을 때는 절제와 감사가, 술을 마실 때는 자제력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가정과 사회 어디서든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식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맺습니까? 남긴 음식을 당연히 여기며 일어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까지 귀히 여기며 마무리하는 사람입니까? 술자리에서 여러분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어떤 본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밥상은 시작에서 예의를 드러내고 중간에서는 배려를 시험하며 마지막에는 진짜 본성을 밝힙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사람의 일생을 축소해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그릇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그 사람의 큰 그릇을 결정합니다. 술 한 잔에 드러나는 본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절제와 겸손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벗이며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동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밥상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을 읽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반찬만 먼저 고르는 모습, 남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눈빛을 마주치며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마지막 한 톨까지 감사히 먹는 태도.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격과 인생을 말해줍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밥상머리의 교양이 곧 사람됨의 근본입니다. 밥 먹는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려와 절제, 그리고 깊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머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조급히 먼저 젓가락을 드는 습관, 남의 몫을 살피지 않는 마음, 불편한 자리에 불평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곧 내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한 끼에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절제와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 그는 어디서든 신뢰받고 누구와 함께하든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 작은 거울이 되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밥상머리에서의 모습은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압축해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느끼신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서로의 삶을 비추는 별빛이 될 것입니다. 별빛 철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와 노후에 빛이 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